편지의 요건은 피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피에게는 연전에 갈린 아내와의 사이에 생긴 창선이라는 아들이 있다. 금년에 9살이다. 아내와 갈릴 때 저편에서 다만 어린애만이라도 주었으면 그것을 데리고 길러가는 재미로 혼자 사는 세상에 낙을 붙이겠다고 사정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중학까지는 마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했으면 피도 한 짐을 덜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아니하였다. 어릴 적부터 소박대기 어미의 손에서 아비의 원망과 푸념을 들어가면서 자란 자식은 자란 뒤에 그 아비에게 호감을 가지지 못한다. 피는 자식을 꼭 찾고 싶은 것은 아니나 아무튼 장성하면 아비라고 찾아올 터인데 그때 피는 이미 늙고 자식은 팔팔하게 젊은 놈이 제 어미를 소박한 아비에서 안이 굽게 군다면 그것은 차마 못 당할 노릇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피는 창선이를 내주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빼앗아 놓고 보니 인제 겨우 너댓 살밖에 아니 먹은 것을 자기 손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어렵사리 지내는 그 형에게 맡기어 놓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보통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면 서울로 데려오겠다고 해두고 피의 형은 작년에 조카를 보통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러나 극빈 축에 드는 집안인지라 몇 푼 안이 되는 월사금과 학비를 대지 못하여 중도에 퇴학시켰다. 애초에 입학시킬 상의로 피에게 편지를 했을 때 피는 공부 같은 것은 시켰자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뼈가 보드라운 때부터 생리를 시키라고 하였다. 피의 형은 그러나 백부의 도리로나 집안의 체면으로나 창선이를 생리를 시킬 수가 없었다. 차라리 자기 손에 두어 헐벗기고 허리 피면서 공부도 시키지 못하느니 제 아비인 피더러 데려가라고 작년부터 편지를 하던 터이다. 금년도 입학 시기가 당함에 피의 형은 피에게 누차 편지를 하였다. 금년에 입학을 시키지 못하면 명년에는 학령이 초과되어 들여주지 아니할 것이니 어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라는 것이다. 그 어린 것이 굶기를 먹듯 하고 재주는 있으면서 남의 집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는 꼴은 차마 애처로워 볼 수가 없다. 차라리 이 꼴 저 꼴 보지 아니하는 것이 속이나 편하겠다. 이번 편지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고 끝에 가서 여비가 몇 원 변통되면 차를 태우고 전보를 칠 테니 정거장에 나와 데려가거라. 나도 웬만하면 객지에 혼자 있는 너에게 어린 자식을 떠맡기듯이 보내겠느냐마는 잘못하다가 그것을 굶겨 죽이겠기에 생각다 못하여 단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이 쓰여 있었다. 피는 박박 찢은 편지를 돌돌 뭉쳐 방구석에 내던지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인제는 자식을 데리고 있기가 피할 수 없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이다. 그는 형이 원망스럽고 아니 꼬았다. 굳이 제 아비를 따라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부둥부둥 공부를 시키라는 것 때문이다. 기왕 서울로 보내나 시골서 데리고 있으나 고생시키기는 일반이니 차라리 시골서 일찍부터 생일이나 시켰으면 피에게는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었다. 체면? 공부? 죽어도 인테리는 만들지 않는다. 피는 혼자 이렇게 두덜거렸다. 집에서 온 편지요? 무슨 걱정이 생겼소?
말거리를 찾지 못하여 머뭇거리고 섰던 안방 노인이 동정이나 하는 듯이 이렇게 묻는다. 아, 아니요. 피는 마지못해 코대답을 하였다. 필경, 무슨 걱정이 생긴 게구려? 노인은 자기의 말거리를 만들려고 아니랐는데도 이렇게 걱정을 내어놓는다. 그게 모두 가난한 탓이지. 저렇게 젊고 똑똑한 니가 저게 모두 가난한 탓이야. 어디 구실짜리 말한다더니 아직 아니 됐수? 네, 아직. 큰일 났구려. 어서 돼야 할 텐데. 나도 꼭 죽겠수. 이 늙은 것이 돈 좀 마련되잖았수? 네, 아직 좀. 저걸 어쩌나. 오늘은 물값이야, 전기불값이야. 사무 받으러 달려들 텐데. 며칠만 더 미루십시오. 설마 하니 마나님이야 아니드리겠습니까? 아무렴 실수야 없을 줄 알지만 내가 하도 옹색하니까 그러는 거지. 비는 노인이 짓거리게 두어두고 혼자 생각하였다. 전에 아는 집에서 새빵을 얻어들었을 땐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새가 밀려야 조르는 법이 없었다. 밀려도 조르지 아니하는 아는 집. 이것이 피는 도리어 미안해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옮겨와 가지고 막상 졸림질을 당하니 미안해도 졸리지는 아니하던 옛집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노인이 문을 가로막고 서서 수다스런 소리로 더 짓거리려고 하는데 마침 피해 동무 M과 H가 찾아왔다. 어디 나가나? M이 그렇잖아도 벌심한 코를 한 번 더 벌심하고 사이 벌어진 앞니를 내어 보이며 싱긋 웃는다. 몸집은 M과 같이 퉁퉁하지만 키가 작아 M의 뒤에 섰던 H가 옆으로 나서며 안녕하시오 하고 인사를 한다. B는 싱긋이 웃었다. 이 M과 H는 같은 하숙에 있는데 두 사람은 곧잘 같이 돌아다닌다. 같이 가는 것을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하나는 키가 커서 우뚝하고 하나는 키가 작아서 납작 붙어가는 것 같다. 얼굴도 M은 우들부들한 게 정객 타입으로 생기었고 잘못하면 뻥싱 링에 내세워도 좋겠고 H는 안존한 게 사무원 타입이다. 일상의 언행을 보아도 H는 무슨 이야기가 자기 전문인 법률에 관한 것에 다다르면 육법천서의 조목을 따르르 외이면서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설명을 하고 M은 동경서 학생 무엇 무엇에 제휴를 했던 만큼 그리고 전문이 정경과인 만큼 좌익 진영에서 쓰는 어투가 그대로 나온다. 여전히 모두 동색이 창연하군. 피는 두 사람의 독특한 겨울 양복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행색을 내려보며 웃었다. M이 신을 벗고 들어와 먼지 앉은 책상 위에 걸터 앉으며 줄래 불사춘일세 하고 한마디 웬다. H도 따라 들어와 한편에 앉으며 한마디 한다. 아직 괜찮아. 거리에서 보니까 동복 입은 사람이 많대. 괜찮기는 무어 괜찮아. 우리가 길로 돌아다니니까 사방에서 아이구야 소리가 들리대. 왜? 봄이 발밑에서 짓밟히느라고. 세 사람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참, 시험 본 것 어떻게 되었소? B는 H가 일전에 총독부에서 본 고원 채용 시험을 생각하고 물어보았다. 말도 마시오.
인제는 꼭 들어앉아 공부나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이나 치겠소. 사람이 별로 변통성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저기 발련도 없어 취직이 여의하게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피는 가엾은 생각이 늘 들곤 하였다. 가만히 있게. 어서 변호사 시험만 파스하게. 그러면 인제 내가 100만 원짜리 주식회사를 조직해가지고 자네를 법률 고문으로 모셔옴세. 이것은 M이 늘 농삼아 하는 농담이다. M도 1년 동안이나 취직 운동을 하면서 지냈건만 그는 되려 배포가 유하다. 조금 더 재빠르게 했으면 M은 벌써 취직이 되었을는지도 모르나 그는 타고난 배포와 그리고 남에게 아유구용을 하기 싫어하는 성질로 말하자면 취직 전선의 낙오자다. 별로 만나야 할 일도 없다. 그러나 제가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이렇게 서로 찾으며 자주 만나게 된다. 만나 앉아서 이야기라도 짓거리면 그동안만은 명랑하여진다. 지금 서울 안에 P니 M이니 H와 같이 매일 만나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고 주머니 구석에 돈푼 있으면 서로 털어 선술잔이나 먹고 하는 룸펜의 패가 수없이 많다. 무어나 일을 맡기었으면 불이 번쩍 일게 해낼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다. 그렇건만 그들은 몸을 비비꼬고 있다. 아무데도 용납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불러들이기에는 주관적 정세가 너무도 미약하다. 그것은 그들의 몇 부분이 동경서 학생으로 있을 시절에는 그 속에서 활발하게 계속하던 것이 조선에 나오면서 탈리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해석을 내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부르조아지의 기성 문화기관에 들어가자니 그곳에서는 수요를 찾지 아니한다. 레디메이드로 된 존재들이니 아무 때라도 저편에서 필요해야만 몇씩 사들여 간다. 애미 막고를 꺼내놓고 붙여문다. 피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혜태를 차마 내놓기가 낯이 따가워 피의 막고를 집어당겼다. 일제시 육행 삭제, 편집자. 피는 설명을 시작한다. 피 자신, 그러한 장난 비슷한 공상을 하면서 일단 해보라고 하면 주저할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랬으면 통쾌하리라는 것이다. 먼저 경무국에 들어가서 아주 까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총독부가 아니라 조선의 소위 민간 측 유지들이니까 간섭을 말아달라고. 그러면 관어 매대로구만. 그래, 관어도 좋아. 그래가지고는 기에다가는 무어라고 쓰느냐 하면 우리에게 향학녀를 고취한 놈이 누구냐? 어때? 좋지. 인테리에게 직업을 내라.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거든. 응, 유지와 명사의 가면을 박탈시키라고. 한 몇십 명이 그렇게 데모를 한단 말이야. M은 이렇게 웃고 H는 시원찮은 핀잔을 준다. 듣끄럽소. 아 글쎄 멀끔멀끔한 양복쟁이들이 종로 네거리로 길을 받고 그렇게 다녀봐. 애들이 와서 나 광고지 한 장 주 하잖아. 창밖에서 냉이 장수가 싸구려 소리를 외치고 지나간다. M이 그에 응하여 에휴 폼을 덤핑하는구나. 경제학자라 다르군. 참 우리 하숙에서는 채소를 좀 먹여줘야지. 밥값을 잘 내보지.
그도 그렇지만 난 석 달치 밀렸네. 나도 그렇게 될걸?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아파트 생활을 해요. 이것은 피의 말이다. 아파트라고 말해놓고 서글퍼서 허허 웃었다. 조선식 아파트. 그렇지만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했다면 아마 두어 달 전에 굶어 죽었을걸. 나는 돈을 보면 초면 인사를 해야 되겠네. 본 지가 하도 오래서 낯을 잊었어. 여보게 하고 애미 의젓하게 H를 달군다. 돈 구경한 지 오래됐다지? 음, 존수가 있네. 뭐? 자네 책 좀 삼사구락부에 보내세. 시리. 자네 돈 구경하고 나서 그놈으로 한 잔 먹고. 한 잔 말이 났으니 말이지. 요즘 같으면 술이나 실컷 먹고 주정이라도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가세. 가서 5건 재펴. 에, 일 없다. 내가 찾아주지. 정말이야. 아, 싫어.